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이란 단어가 저희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려면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 이야기 중에 조금은 서로 겹치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들이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블록체인은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발전 중이고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을 다음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1979년에 최초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블록체인의 시작인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메인넷이 운영되기 시작한 게 2009년 1월 3일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겠지만 제네시스 블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란 블록체인의 맨 처음 블록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블록체인으로 실제적으로 시작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 튜링 머신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최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언제 만들어졌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은 44년이 되었고 비트코인은 14년, 이더리움은 8년밖에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아직은 유아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렇게 발전 중인 기술을 우리가 왜 써야 하고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시게 될 텐데요. 그것은 다음의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높고 좋아도 실제 사회에서 쓰일 때는 그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인지 그 문화에서 맞는 기술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로는 휴 드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물 부족입니다. 많은 국가, 많은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여자분들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서 물을 양동이에 담아서 들고 오거나 머리에 이고 오는 영상들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큐드럼이라는 기술이고요. 아래에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둥그런 원통의 플라스틱 통이고요. 이 통에 물을 담고 가운데에 끈으로 묶어서 그 통을 굴려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고 단순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작은 힘으로 여자분들이나 어린아이가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큐드럼의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스스로 큐드럼을 구입해서 사용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이 상용화되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요. 아프리카 사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왜 적정 기술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는 단어는 탈중앙화일 것입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이 좋습니다. 매우 빠르고요. 기능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송금 분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 중에 유명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것입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국제 간 송금 거래를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를 실제적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송금은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처럼 즉시 송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영업일로 하루 혹은 3일 이상이 걸리고요. 빠른 송금을 원하신다면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 내에서, 국가 내에서의 송금은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송금이 가능하지만요. 국가 간은 서로 시차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영업이 마감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작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하루나 3일이 걸리고 각 은행별 그리고 그 은행별 통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수수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블록체인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최적의 효율이나 최선의 성능을 보여주진 않지만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인다면 정말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회사나 많은 개발자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블록체인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라는 기준을 생각해 보다가 교보문고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특정 시점의 검색 결과입니다. 하지만 3,000권이 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서 여기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나온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의 표지 단어가 The Trust Machine이었습니다. 서로 신뢰가 없는 환경에서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해킹을 당하고요. 몇몇 은행들도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백업해놨기 때문에 다시 복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해킹으로서 입어지는 피해는 매우 크고요. 그 제3자를 정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것도 국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탈중앙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참고 자료로 위키백과에서 블록체인을 찾아보면 이렇게 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블록체인은 결국은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이고 제3자, 신뢰받는 3자가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후 강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처음 만들어진 것은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의 유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어떠한 흐름으로 흐르는 것인지 이 그림에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래입니다. 동한이가 정호에게 돈을 보냈다. 그것 하나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은행에서 이런 거래를 한다면 저는 인터넷 뱅킹 앱을 켜고요. 저는 정호의 계좌를 알아서 정호의 계좌에게 10만 원을 송금을 한다고 중앙 서버에 트랜잭션을 보내겠죠. 그러면 정말 중앙 서버는 이 트랜잭션이 믿을 만한 트랜잭션인가를 확인하고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원장에 기록을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선 약간 다릅니다. 똑같이 사용자는 동한이는 정호에게 송금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중앙화된 서버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블록을 만드는 합의하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드를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드들 몇 개에게 저는 이런 트랜잭션을 하겠다는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노드들은 그런 트랜잭션을 모두 듣고 있고 자기가 그 트랜잭션을 모읍니다. 그리고 일정 개수,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트랜잭션을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요. 그 블록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블록을 만드는 노드들의 투표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블록이 확정이 되고요. 그 블록이 확정이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전 블록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 블록에 이어지게 되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고 불가역성인 블록이 만들어지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릴 것이니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광경 데이터베이스,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 집중형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트랜잭션을 요청하고 생성하면 중앙에서는 그걸 확정하면 바로 트랜잭션은 확정이 됩니다. 거래는 확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블록 생성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블록 생성 시간이 지나야지 트랜잭션이 확정되기 때문에 실시간 트랜잭션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준실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을 서로 비교할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고요.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입니다. 바로 전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블록을 합의하는 각 노드들이 그 모든 트랜잭션을 모으고요. 블록을 생성한 다음에 그 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서로 투표를 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블록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논리는 흔히들 알듯이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SQL문으로 주로 사용되고요.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무결성 보장은 공중인 모델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블록체인은 여기서 나오는 비잔티움 공격 해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후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그것을 기억하시고 차후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네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의 데이터 변경의 범위는 서로 크게 다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요, 읽고, 쓰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쓰고, 읽기만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밑에서 보시면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약간 준실시간 합의를 되고 거래가 처리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거래 처리량 TPS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높다고 하고요. 이더리움이 POS로 바꾸면서 TPS 단위가 몇만 단위로 높아졌지만 그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요. 적절한 기술로 적절한 범위의 영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